혹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시대에서 데이터 비전문가가 추구해야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수준과 방향성을 아주 명쾌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회사에서 제 직무가 IT 프로덕트 매니저인 만큼 매일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몇 주씩 리소스를 투입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데이터 대시보드를 기획하고 구축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공부하는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된 업무 롤이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데이터의 시대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비전문가 수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기초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데이터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2015년 미국의 가트너 연구 부사장 알렉산더 린든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드린 책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에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고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하며 기초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어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하는 인력. 파워 데이터 유저이며 자신의 분야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고 있는 인력.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시대에서 데이터 비전문가가 추구해야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의 수준과 방향성을 아주 명쾌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데이터 분석에 곧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분석의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이자 잘못 설정되면 데이터 분석이 시작부터 무의미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곧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이 퍼포먼스 지표가 가장 중요한 북극성 지표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신규 서비스 A의 퍼포먼스를 개선시키자라는 미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유형이나 특성에 기반해서 해당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이슈 트리의 가지가 뻗어가게 되겠죠. 퍼포먼스의 기준을 서비스 고작도, 서비스 만족도, 매출, 유저 기준으로 1차적으로 나눈다면 고착도의 경우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제2용 수준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족도의 경우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일 수도 있죠. 신규 유저의 경우 이 신규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신규 유저의 유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여러 가지 정의 중 가장 마지막 정의를 퍼포먼스 개선으로 채택을 했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유저가 서비스 A를 사용하게 만들자 라는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정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유저 획득이 필요하다라는 가설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업자의 인사이트와 경험을 통한 암묵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뻔하디 뻔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케이스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부터 현업 경험을 통해 분석가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답을 알고 있거나 혹은 분석가 스스로 치우친 가정을 세우고 시작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데이터 분석 목표가 정말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지 꼭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셨다면 실제로 획득 가능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지표를 적절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획득 가능한 데이터 범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적재하고 있고 수집할 수 있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탈 유저와 비교군으로 삼기 위해
우리 서비스의 핵심 유저들이 서비스 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머무른 페이지의 단위를 알고 싶은데 우리 앱에서는 이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피하게 데이터의 정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업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 중 이탈한 고객을 복귀시키는 것이 비즈니스 목표라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탈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을 정의하는 것도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흐름상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실제 구매 행위까지 간 고객을 이용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앱 서비스 중에는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비스들도 정말 많죠. 고객들의 앱 방문을 유도하거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서비스들이요.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액션을 수행한 고객을 서비스 이용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의 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일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데일리로 보느냐, 위클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지표의 정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주기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앱에 방문하는 활성 유저를 정의해야 한다면 우리 서비스의 이용 사이클에 적합한 주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앱이 식료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앱이라면 활성 유저의 방문 혹은 구매 주기를 1-2주일 내로 잡는 것이 좋겠지만요. 비타민류의 건강식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 앱이라면 평균 구매 주기를 고려해서 활성 유저의 정의를 2-3개월을 주기로 해서 잡는 것이 더 좋겠죠. 매주 비타민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또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기간 내 누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간 내 중복을 제외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 등을 나의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동을 수행한 횟수가 중요하다면 기간 내에 중복을 허용한 전체 횟수 데이터를 보겠지만 특정 행동을 한 번이라도 수행한 고객 수가 중요하다면 중복을 제거한 유니크한 유저 수를 봐야 합니다. 사실 데이터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군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절대값 수치보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앱에 한 달에 3회 이상 방문하는 고객이 발생시키는 1인당 누적 매출이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나요? 대충 5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어지간히 유용한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해석은 아무래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 앱에 한 달에 1회 방문하는 고객은 누적 2만 5천 원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만 더 5만 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겁니다. 3회 이상 방문하는 고객들은 1회 방문 고객보다 더 자주 방문해주는 고마운 고객일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한 달 기준 2배의 가치를 가진 고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2배의 가치를 하는 고객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혹은 관심사별 특징이나 앱 내에서 두드러지는 핵심 행동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들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실무 액션 아이템 도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액셔너블한 수준까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도메인에서의 경험과 현업의 인사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탑재하고 있는 기획자나 마케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모델링하는 전문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 또한 많은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게 비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수준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